올해 들어 극단적인 기후 재앙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서북부와 캐나다 서부의 역대급 폭염에 이어 최근엔 서유럽과 인도, 중국에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올해 발생한 최악의 대홍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달에 있었던 서유럽 대홍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만큼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이제는 기후 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지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기후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네. 작년에 의해서 올해 발생하고 있는 극한 기상들은 이제 기후 변화가 인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번에 서유럽 대홍수에서는 1시간에 157mm, 중국 대홍수에서는 201mm가 쏟아졌는데요. 예. 저도 정말 일본어로 오랜 세월을 일했지만 1시간에 이 정도 비가 내린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아, 네. 예. 그만큼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 정도의 비가 정말 서울시에 내린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7월 14일과 15일 서유럽 상공에서 강력한 폭풍이 정체되면서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에 기록적인 비가 내렸죠. 독일에선 시간당 157mm의 독일 역사상 가장 많은 호우가 쏟아지면서 아흐르강, 볼메강, 뒷셀강이 기록적인 수위로 2을 넘었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도시의 대피 명령 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는데요. 물이 계속해서 하루로 흘러내리면서 댐 수용량을 초과하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한 것은 독일로 18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벨기에도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7월 29일 현재 유럽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200명이 넘고 실종자 수는 1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독일 경찰은 피해가 가장 컸던 서부 라인란트 팔츠주에서만 최소 110명이 숨지고 670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벨기에 남부와 동부의 주로 고속도로도 다 침수가 됐고 모든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는데요. 네. 이 지역은 서해형성 기후구기 때문에 폭우 현상이 굉장히 드문 지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독일이나 벨기에 등은 또 홍수 대비 인프라가 잘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홍수로 유럽 국가들이 엄청난 재해를 갖다 있다 보니까 재해경보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큰 강 유역은 대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는 지천, 소하천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범람, 침수가 일어나면서 정말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번 대홍수로 무너진 교량, 철도, 도로 다른 것 빼놓고 이 세 개 복구비에만 약 2조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예. 독일 보험업계에서는 독일의 일부 주에서만도 홍수 피해 보험 지급액이 최대 6조 6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극심한 대홍수로 인해서 독일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정상 범위를 넘어선 대홍수, 아무래도 기후 변화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서유럽 상공에 있었던 기압 배치를 보면 말이죠. 작년 우리나라 장마 때 기압 패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대기 상공에 아주 차고 강한 저기압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강력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지고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는 건데요. 근데 이런 기압 패턴은요, 정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폭우를 만드는데요. 이번에 서유럽의 1차 폭우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인 7월 24일에 벨기에 심한 폭우가 또다시 쏟아지면서 벨기에 역사상 가장 많은 자동차가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벨기에 왈롱주 정부는 홍수 피해 복구에만 약 2조 7,1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가정들이 보험금을 받기 전에 비상사태를 돕기 위해서 주정부는 피해 가구당 각각 339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다급한 일단 그 필요를 충당하도록 했는데요.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번 유럽의 경우 이런 대홍수와 같은 이런 홍수는 앞으로는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잦아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네. 이 재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비가 잘 되어 있던 유럽이 물에 잠기는 걸 보면서 많이 의아해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유럽뿐 아니라 중국도 대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의 국가홍수가뭄방지 총지휘부는 7월 28일에 올 들어 연 인원으로 3,481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었고 1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말하면서 7만 2천 채의 가옥이 무너졌고 재산 직접 피해는 약
21조 7,900억 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5월부터 6월 사이에 중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26년 만에 대홍수가 이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17일부터 사흘간 허난성 장저우 지역에 617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철에 갇힌 승객을 포함해 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정저우 홍수의 특징적인 것은 시간당 201mm의 정말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네. 모든 도시가 다 침수되고 범람하면서 지하철 안에 객실까지 물이 차오르는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요. 1년 동안 내릴 강수량이 단 사흘 만에 다 내렸을 만큼 최악의 대홍수가 발생한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강수량에서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총 강수량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당 강수량입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1시간에 30mm 이상 2시간만 내리면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 저지대가 이미 침수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네. 강남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내렸을 때 우미연산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강남 지역이 침수된 것이 좋은 예인데요. 아무리 선진국 도시라고 하더라도 시간당 200mm의 말도 안 되는 비가 내리면 다 침수되고 범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중국 기상청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의 원인으로 북상하던 6호 태풍 인파 그리고 허난성의 지형적 요인 등이 상승 효과를 불렀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태풍 인파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허난성 쪽으로 밀어 올렸고 타이항산 등의 산악 지형이 비구름을 오래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 예보에 틀린 예보를 했던 중국 기상청의 오보도 문제가 되었다고 하죠. 예. 폭우로 허난성에서는 37만 6천 명이 대피를 했고요. 비 피해를 입은 수재민은 300만 4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허난성은 중국 곡창지대 중 한 곳으로 식량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허난성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9,721제곱킬로미터고요. 이 가운데 1,089제곱킬로미터는 농작물을 전혀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중국의 경우에는 예보가 틀려서 홍수 피해가 더 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엄청난 피해를 입은 서유럽도 홍수 피해가 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하고 서유럽은 예보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서유럽 같은 거 예보는 굉장히 정확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대홍수 발생 사흘 전에 유럽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에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미. 네. 유럽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은 2002년 엘베강 다뉴브강 대홍수를 계기로 개발되면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독일이 치명적인 물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첫 번째 정확한 경고는 재난이 발생하기 거의 사흘 전인 7월 12일 새벽입니다. 예보에서는 이틀 뒤 늦은 시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줄줄이 침수될 것이라고 90% 이상의 확실성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사전 경보가 있었음에도 사망자가 200명이 넘게 나올 정도로 피해가 컸던 이유는 무엇보다 폭우의 규모가 예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7월 14일, 15일 독일 서부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접한 지역에 쏟아진 비는 시간당 100에서 150mm로 평소 한 달치 강수량 수준입니다. 예. 한 시간 내리는 비가 한 달치 강수량인데 우베 킬세 독일 기상청 대변인은 1,000년 만에 폭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즉 기록적인 폭우의 강과 하천 수위가 너무 빨리 상승하다 보니까 손쓸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네. 특히 워낙 많은 비가 단시간에 내려 평소에는 범람할 위험이 없던 작은 강이나 소하천에도 홍수가 일어난 점도 피해를 키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수에 대한 조기 경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치를 취한 지자체가 적었던 것도 피해를 키웠는데요. 독일 기상청은 1,000만 명이 사용하는 앱, 각종 소셜미디어 채널로 경보를 발표를 했고요. 공영 TV를 통해서도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노인 등 많은 피해자들은 앱이나 공영 TV를 시청하지 않기 때문에 대홍수 피해를 알지 못해서 피해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죠. 네. 네.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비 피해가 날 것을 알고도 막지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이런 대홍수가 더 자주 또 강하게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일단 그 영국의 뉴캐슬 대학의 연구진이 올 7월에 지구 물리학 연구 회보에 실린 연구에 보면 말이죠. 기후 변화로 이동 속도가 느려진 폭풍이 국지적으로 축적되는 강우량을 증가시키면서 이번 서유럽에 쏟아진 폭우처럼 기존 예상보다 아주 돌발적인 홍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네. 이들 연구를 보면은 세기 말에 유럽 대륙의 홍수 피해는 현재 92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는데 매년 최대 560억 달러의 비용이 들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가 약 35만 명 이상,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죠. 여기서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가 오른다면 매년 약 500만 명의 유럽 주민들이 홍수를 겪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 많은 국가들이 기후 변화 피해를 줄이고 경제 부흥을 위해서 그린 뉴딜을 선포하고 있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기 중에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피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탄소 저감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피해를 저감시키는 대비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헤일리 파울러 뉴캐슬대 교수는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기반 시설들을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 치수 능력을 뛰어넘는 대형 홍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경보, 비상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풍수의 위험성 긴급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번 서유럽 대홍수에서 인근 국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네덜란드는 단 한 명의 사망자가 없었던 것은 네덜란드가 델타 프로그램으로 불리우는 수해 대응 국책 사업에 17조 원을 쏟아부어서 미리 대홍수에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유럽이나 중국의 대홍수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장 내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는 특정 한 국가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